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또 잘생긴 남자 좋아하죠. 맞아요. 저는 잘생긴 남자가 이야기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소름이 끼쳤어요 방금. 뭔가 현실 공포였어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네네. 무서운 또 이상한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돌비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도 약간 들어가 있고 오늘은 귀신 얘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콜라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약간 이제 짬뽕이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바로 갈게요. 이제 더 이상 네. 뭐 겸손한 거 듣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다리 건너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을 한 다리를 건넜지만 아예 못 본 건 아니고 얼굴을 한 2번 정도 뵀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던 일이에요. 이때가 2000년도 초반대예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냐면 뭔가 특정이 지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사자, 늘 했으니까 똘비, 이분이 나이가 20대 후반이셨어요. 근데 집안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집안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셨는데 어머니가 병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마저 몸이 좀 편찮게 되셨고 또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 있었대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한 명은 20대 초반, 한 명은 10대 후반 이렇게 동생들이 있었는데 막막하죠. 본인이 나이가 20 중후반 정도 됐으니까 네. 돈을 좀 벌어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겠는데 그 나이 때 혼자 이 5인 가정을 부양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땐 이분이 굉장히 좀 올곧고 그런 것 같지만 이분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본인이 개차반이었대요. 예. 놀기 바빴대요, 진짜로. 너무 놀기 바빠서 집안일을 등한시 하는데 어머니마저 이제 들어 누우시니까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게임방에서 주로 많이 놀았는데 게임방에서 만나게 되는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돌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게임방 형님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어디 일자리 좀 없냐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나 게임방 올 돈도 이제 없다. 이제 일 좀 해야 쓰겠다.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게임방 형님이. 네가 그러면 좀 돈이 많이 급한 거면은 약간 몸쓴 일이고 현장 일이긴 한데 가서 한번 해볼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뭐 할게요. 뭐 까짓거 그랬더니 야 근데 너 기숙사 생활하면서 타지 나가서 일해야 돼. 그래도 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똘비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 다 편찮으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었대요. 이게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항상 끙끙대는 모습 막 챙겨줘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좀 지치니까 20대 초반인 동생한테 넘기고 본인은 내가 돈 벌어서 나 일단 돈을 갖다 줘 약간 좀 그러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만 한번 소개나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말로 던졌었는데 한 며칠 지났을 때 그 형님이 야 너 올 수 있으면 오래 갈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할게요 형님 거기 어딥니까? 얘기를 하니까 대전 위쪽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전보다 위에 쪽입니다. 거기는 공장이다. 가가지고 그러면은 빡세게 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내가 거기 전무님이랑 아는 사이니까 전무님 연락처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일 전화 한번 해봐. 내 이름 얘기하면서 그러면 설명해 줄 거니까
그리고 뭐 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 와가지고 너 형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바깥일을 좀 하다 보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어디 공장 쪽에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페이가 상당히 괜찮다고 하니까 가서 일할 테니까 다들 걱정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뭐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라 네가 나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대요. 받으니까 아 전무님 안녕하세요. 저 무순 형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그 혹시 조남이 똘비님 그래서 예 접니다. 그랬더니 아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이제 게임방 형님 그 땡땡이가 친한 동생이라고 상당히 인성도 좋고 좋은 친구라고 한번 일자리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연이 닿는데 어떻게 일은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전무님 제가 근데 무슨 일을 혹시 하게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 들으셨구나. 아 여기 그냥 생산 공장이에요. 저희 공장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닌데 본인이 얼마만큼 일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특근, 야근 많이 하면 돈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간단합니다. 공장 일이라는 게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숙식은 제공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 기숙사도 있고 저희 쪽에서 저녁밥까지 다 제공해드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모으시면 좋다고 이런 공장이. 그래서 아 그럼 제가 언제쯤 한번 찾아뵈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기 정확하게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예 20몇 살입니다. 군대는 다녀오셨고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4시까지 제가 주소 찍어드리려니까 여기로 짐 싸갖고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바로 짐 싸서 갈까요? 그랬더니 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짐 다 싸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인사하고 올라갔대요. 막상 이제 그쪽 지역을 가려고 봤더니 버스를 타고 가려고 봤더니 큰 도시에 내려가지고 시외버스 한번 갈아타고 막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고 4시에 맞춰서 공장을 들어갔대요. 택시까지 타가지고 공장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두리번 거리다 저 안쪽에 사무실동 가가지고 저 땡땡 전무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만요 하고 전무님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똘비씨 먼 길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갖고 아 저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차 없으면 여기가 힘든 곳인데 아유 일로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전무방으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인상을 봤더니 되게 인상 좋으시더래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랑 어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친구들이 거기 많은데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알턱은 없고 아무튼 우리 고향 후배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 하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인사 꾸벅꾸벅하고 이렇게 하더니 야 김 부장아 너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부장님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고향 후배야 후배 똘비거든 똘비라고 해. 데리고 가가지고 방도 좀 안내해주고 공장 좀 설명해주고 내일부터 할 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고 직원들 인사시키고 좀 해. 그러니까는 김 부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똘비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김 부장이 다시 묻더래요. 뭐 몇 살이냐 간단한 것들 그러면서 뭐 이런 일은 해봤냐 하면서 기숙사에 먼저 안내를 해줬대요. 여기가 구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사각형을 딱 그리시고 가운데 공장동을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A 기숙사가 있고 우측 상단에 B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2군데로 찢어져 있대요. 그래서 똘비가 안내를 받은 곳은 우측 상단 기숙사였대요. 근데 거기로 갔더니 1층은 작은 규모의 자재를 넣는 자재 창고였고 옆에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방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방은 총 4개가 있었대요. 한쪽 방향으로만 해서 4개가 있었는데 복도에 방을 열어봤더니 2명이 쓰면 딱 적당할 만한 방 사이즈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기숙사가 2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혼자 써라. 혼자 쓰고 나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채용이 돼가지고 그때는 2명이서 쓸 수도 있다.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된다. 1인 1실 아닙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쪽 기숙사는 똘비씨 혼자야. 똘비씨 혼자니까 편하게 쓰셔. 편하게 코도 마음껏 골고. 그리고 여기서 짐 풀고 좀 있다가 6시 정도 해갖고 밑에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예 하고 방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갖고 한 1시간 좀 넘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6시가 얼추 됐길래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쪽 갔더니 전 직원들이 주차장 쪽에 다 나와 있더래요. 뭐 소집을 했나 어쨌나. 그리고 공장장님이 부르더래요. 이쪽으로 오라고. 똘빗이냐고. 이쪽으로 오라고. 내일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될 똘빗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얼추 직원들 숫자는 20명 정도 좀 되더래요. 그리고 쭉 둘러보다가 야 김 과장 놀러 와봐. 내일 아침에 네가 똘빗이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 지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자 모두 이제 인사했으니까 이제 심하게 하시고 야근 있는 사람들은 야근하시고 갈 사람들은 가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짝짝짝 치고 이제 해산하더래요. 본인은 이제 뭘 해야 되나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과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데리고 식당을 데려가더래요. 그 식당이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에서 나가가지고 걸어서 3분 정도 가면은 식당 하나가 있더래요. 거기서 이제 월결제로 먹는 식당.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녁 먹고 다시 이제 기숙사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공해준 이불 하나 펴놓고 들어 누워가지고 우두커니 누워있는데 참 막막하고 뭔가 심란하고 참 깝깝하더래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놀거리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2000년대 뭐 좀 한숨 쉬고 놀고 있다가 친구들 몇 명한테 전화나 돌리다가 그냥 일찍 잤대요. 억지로 일찍 자고 아침에 출근이 7시 반까지 출근이래요. 그래가지고 7시 15분쯤 이제 채비를 해가지고 공장동으로 이렇게 나갔대요. 슬렁슬렁 나가니까 직원분들이 꽤나 나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과장이란 분이 오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를 좀 알려줄 테니까 좀 빠르게 숙제하시라고. 여기서 붙잡고 누가 계속 안 알려주니까 빠르게 배우시라고. 그러면서 업무를 배우는데 일단은 자재도 배송해야 되고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철제 같은 거 잘라서 넘기면 그걸 조립을 하는 역할, 크게 2가지 업무를 본인이 맡게 됐대요. 근데 배송이야 뭐 이제 길 좀 알려주고 하니까 다닐 수 있겠는데 이제 조립은 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뚝딱 하루가 지나가고 야근까지 다 했대요. 똘빈 돈이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근까지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혼자 씻고 쉬는데 밤이 되니까 공장이 을씨년스럽고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혼자 있으려니까 좀 괜히 무섭고 약간 누가 티낼 곳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심심한데 한번 나가서 공장이나 한 바퀴 돌아볼까 해서 이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아까 정사각형 기준으로 라인을 따라서 쭉 걸어본 거예요. 어차피 공장동은 다 잠겨 있으니까. 여기가 주차장이었지. 어이구 뒤편에 이런 곳이 있었네 하면서 쭉 걷다가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기숙사 쪽까지 딱 오니까 그쪽은 불들이 쫙 방마다 다 켜져 있더래요. 사람들 목소리도 막 들리고 깔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여기로 그냥 배정해주지. 왜 나만 이렇게 동떨어 틀어나왔구나. 에이 참 심심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내려와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목례를 하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끊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새로 오신 분 맞죠? 그래가지고 예 저 인사드린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쪽 위에 쪽 거기 기숙사 잡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 그쪽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혼자 있으려면 안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끔 밤에 너무 그러면 이쪽 와서 놀아요. 근데 우리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니까 저녁에 놀 시간은 크게 없지. 사실 다 돈 벌려고 뭐 우리 오는 사람들인데. 그니까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뭐 힘든 일이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이제 본인 기숙사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이 생활이 한 달이 좀 채 못 됐을 때 3주가 좀 넘었을 때 저녁에 이러고 누워있는데 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들리더니 옆방 문을 끽 열더니 누가 탁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더래요. 옆방에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본인 방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옆방에 이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옆방 가가지고 노크를 했대요. 똑똑똑 그랬더니 문을 끽 열고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더래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50대 중반? 그쯤 돼 보이시는 말라가지고 좀 키가 작으신 저기 기숙사 새로 쓰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누구셔?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저 얼마 전에 입사한 그 신입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 휴가 갔다 왔어요 하는데 말투가 약간 우리나라 말투가 아니시고, 우리 같은 동포 그쪽 말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시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나 나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한참, 이번에 돌아왔더니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한갑기 웃으시면서, 몇 살이야? 여자친구는 있어?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한 3주 만에 저녁에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랑 저녁만 되면은 이야기꽃을 이제 피우고 노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는 조금은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아저씨가 소주도 이렇게 먹자고 해갖고 본인이 소주 사와가지고 소주도 먹고 막 얘기하고, 또 똘비 같은 경우에는 야근 특근도 다 신청했지만 주말 당직도 항상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 당직이 지금은 주 5일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 6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근무까지는 기본이었고 수많은 회사들이 오후까지 다 근무를 하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제 다 야근까지 다 하고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똘비가 자청해가지고 내가 당직을 쓰겠다. 하는 일은 간단하대요. 그냥 공장에만 있으면 된대요. 뭔 일 있나 없나, 불 나나 안 나나.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어디 일 있다고 가신대요.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만 빼고는 아저씨랑 되게 재밌게 놀고, 하지만 파트가 달랐기 때문에 일할 때는 이 아저씨하고 굳이 얼굴 보면서 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그렇게 이 아저씨랑 맨날 저녁에 놀고 술 먹고 장난치고 이제 그러고 시간을 쭉 보내다가 시간이 한 거의 3개월 이상이 흘렀대요. 3개월이면은 직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안면도 트고 즐겁게 좀 얘기도 하고 그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은 친해진 다른 직원도 한 명은 생겼고, 근데 공장이란 곳이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자기 업무하기 바쁘고 몸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말을 나누고 즐겁게 놀고 할 시간적 여유가 크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가까워지진 못했는데 한 명하고는 그나마 좀 편하게 말 좀 섞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이제 흘러가서 똘비 자체도 급여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아저씨하고 저녁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돌리면서 막 놀았대요. 전화를 막 돌다가 친구 하나가 그러더래요. 진짜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인데, 나 지금 타지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심심하다고. 진짜 일요일 날이면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내가 수련하는 느낌이다. 이러다 손에서 장풍 나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내가 한번 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땡큐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차 있어. 가지고 갈게. 가면은 네가 밥 사라. 술 사고. 그래갖고 콜. 야, 돌아온 일요일날 바로 올라와.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와. 내 방에서 같이 자고 놀자. 그래갖고 친구가 나 갈게. 그러고 온 거예요. 친구가 토요일날 밤에 친구가 와가지고, 토요일날은 당직이 아니잖아요. 일요일이 당직이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차로 좀 나가서 번화가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다시 공장 들어와서 공장에서 친구는 처음 들어오는 거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피고 딱 이제 눕는데, 이불도 하나밖에 지급이 안 돼서 친구한테 이불을 그냥 줬대요. 편히 자라고. 친구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여기 혼자 쓰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여기 혼자 쓰지. 그랬더니 아니 방 말고 이 건물을 너 혼자 쓰냐? 그러더래요. 그래요. 아니야 옆방에 아저씨 한 분 계시는데 주말이면은 일 있다고 가셔가지고 아마 일요일날 밤 늦게 나오실 거야. 그래? 그래도 옆방에 사람은 있는 거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야 일단은 피곤하니까 자자. 그리고 잤대요. 그리고 일요일날 원래는 조금 더 놀고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일 있다고 아침 일찍 한 10시가 채 못 돼가지고 친구가 가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식이 참 왔으면 좀 더 놀지는, 일요일날 심심하다고 불렀더니 일요일날 가는 새끼 어딨어 하고 친구가 내려가고 한 3-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예. 받았대요. 잘 도착했냐? 그랬더니 똘비야 너 공장 주소가 어떻게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소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안 어르신이 작두 좀 타잖아.
내가 너 부적 같은 거 하나 써서 보내주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 야, 뭔 부적이야. 냅두고, 야, 왜 이러려 놀자니까 그냥 가냐? 그랬더니, 아, 진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 야, 주소 좀 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주소는 됐고, 됐어, 임마.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옆방 아저씨 방 있잖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한테 다시 좀 전화해봐. 그러더래요, 친구가. 예. 야, 다른 사람 방을 내가 왜 함부로 들어가? 문 잠겨있을걸? 잠겨있으면 따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알았지? 끊더래요. 어차피 아무도 없고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뭘 훔치러 가는 건 아니니까 본인 방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잠겨있을 건데 하고 문을 이렇게 돌려서 여는데 열리더래요. 그냥 쑥 열리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말끔하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뭐 아저씨가 옷이랑 다 갖고 와서 빨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방을 또 열어봤더니 그 옆방도 아무것도 없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왜 네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옆방 아무도 아저씨 옷 같은 거 다 가져간 것 같은데 빨아서 오겠지. 그랬더니 야, 그 아저씨 방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바닥이나 이런 데 손으로 한 번만 좀 닦아봐.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야, 이 미친, 야, 말을 하라고. 아, 진짜 욕 나오려고 그네. 야, 너 지금 뭐 사람 갖고 장난하냐?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아니고 똘비 화내지 말고 통화하면서 한 번만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대신 너 이유 정확하게 얘기해라 하고 불을 켜고 손을 바닥이나 이제 옆에 닦으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닦을 필요도 없더래요. 예. 먼지가 앉아있더래요. 쫙 먼지가. 야,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렇지. 그러더래요. 야, 말해봐.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똘비야, 내가 놈들한테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근데 나 신받았어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가 작두 타는 놈이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작두 같은 건 안 타는데 나 신받았어. 근데 내가 그 니네 기숙사 들어갔을 때 느껴지더라고. 나도 이제 뭐 초짜고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다만 거기 사람 사는 곳은 아니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씨, 네 말이 사실이면 야, 치사야. 말을 하고 나도 데리고 나갔어야지. 네 말 듣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잖아. 그냥 내가 그냥 부적 하나 보내준다고 했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봤지. 너는 꼭 캐 물어갖고 그냥. 네가 캐 물었다.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고.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알았으니까 그럼 부적 보내. 부적 꼭 보내. 그러니까 친구가 주소 문자로 찍어. 그래가지고 야, 근데 뭐 네가 봤을 때 뭐 많이 무섭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옆방 아저씨라는 사람이 아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하루 이틀 얼굴 맞댄 사이도 아니고 그죠. 심지어 공장에서 일할 때 낮에 문득문득 보였단 말이에요. 그분 일하는 게. 예.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단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일요일날 밤이 됐어요. 어김없이 시간이 좀 늦으니까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옆방 문이 열리고 탁 닫히면서 짐을 푸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원래는 아저씨가 오면 나가가지고 한번 얼굴 보고 좀 몸도 한번 만져보고 물어볼까 했는데 막상 아저씨가 옆방에 들어가니까 몸이 굳더래요. 본인이 누워있었는데 누운 상태로 몸이 굳어가지고 귀만 진짜 완전히 열어놓고 소리만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뚝딱뚝딱 뭘 내려놓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아씨, 어떻게 하지? 진짜 귀신인가? 하는데 갑자기 콩콩콩콩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걷는 소리가 나더니 문을 끽 하고 열고 나와가지고 슬리퍼 신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쿵쿵쿵쿵쿵 와갖고 본인 방 문을 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잠깐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통통통 하면서 똘비 안에 있어? 똘비? 그러더래요. 아저씨 목소리더래요. 예, 아저씨 저 있어요 하고 문을 열어줬대요. 아저씨가 그냥 서 있더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신의 모습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저씨가. 그러면 한 손에는 봉다리에 막걸리랑 뭐 약간 주전부리랑 이렇게 써갖고
한 잔 같이 마시려고 사가지고 왔어. 같이 한 잔 마시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방 가서 먹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 방 냄새나. 자네 방에서 먹게. 늘 자네 방에서 먹었잖아. 내가 알아서 치우는 건 내가 치우잖아. 그렇게 역할 분담 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한 잔씩 먹기 시작을 했대요. 예. 딱 먹으면서 이 아저씨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마시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여겨서 보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똘비가. 아, 그림자가 안 지네.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본인하고 마주 앉아있고 머리 위에 전등이 켜져 있는데 본인 옆을 봤더니 본인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 아저씨 옆으로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좀 먹다가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아저씨랑 원한 관계는 없다.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좋은 말 서로 많이 했으면 했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아저씨 그랬대요. 아저씨 제가 미친놈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아저씨 혹시 사람이세요? 귀신이세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본인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화내지 마시고요, 아저씨. 제 친구가 주말에 왔었는데 이런저런 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있었고 지금 전등을 봐도 아저씨 옆에 그림자가 안 지는데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제가 처음 보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제가 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저씨가 막걸리를 입에 탁 털어놓더니 글쎄 그치 산 사람은 아니지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귀신이란 존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왜 매일 밤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막 한숨을 쉬시더래요. 막 한숨을 쉬면서 내가 억울해서 갈 수가 없다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회사 왔을 때 전무님이 불렀던 부장님 있잖아요. 그 부장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부장이라는 놈가 그 어린 놈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나 갖다 파묻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나 이렇게는 못 간다고. 진짜 못 간다고 하면서 아저씨가 막 그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걸 보는데 아저씨가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래요. 진짜. 아저씨 그만 우시고 한번 더 말씀을 자세히 해보셔요. 그랬더니 본인이 다쳤대요. 일을 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보면 산재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런 게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누워서 좀 쉬시면 된다. 방에다 본인을 반 가뒀대요. 그 부장이란 사람이. 그래가지고 급성 폐혈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 본인을 한쪽에다 갖다가 묻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슬퍼서 떠날 수가 없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천하의 나쁜 호식이라고. 아저씨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저씨 사람 좋은데 진짜 아이고 하면서 이제 막 아저씨랑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그래도 자네는 참 사람이 좋아. 내가 비록 영이지만 내가 자네는 돌봐줄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안타깝다. 감사하다고 아저씨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막 다시 막걸리랑 막 챙기더래요. 막걸리랑 챙기면서 편히 쉬고 저녁에 내가 한 번씩 와도 놀래거나 낮에 내가 보여도 놀래거나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낮에 내가 보이거들랑 내 근처는 오지 말어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아저씨가 가고 혼자 앉아있는데 이제 무서운 것보다 뭔가 되게 애틋해졌대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귀신은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이렇게 흐르는데 그날 저녁부터는 아저씨가 좀 안 보였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낮에 철제 같은 거 자르는 동에 그쪽에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근데 아저씨가 분명히 내가 보이거들랑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그 우리 호이스트라고 아세요? 실내 기둥 같은 데 묶여갖고 움직이는 크레인이 있어요. 네. 세상에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게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던 거예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와, 저 아저씨가 원한이 깊고 진짜 할 일이 많은 양반이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넘길 순 없다. 그래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던 다른 동료 한 명하고 밥 먹고 얘기를 하면서 했대요. 말을. 저기 형님, 저한테 솔직히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시라고. 왜 나만 위에 기숙사 쓰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내가 알기로 밑에 기숙사 방 자리 남는 건 아는데 왜 나만 위에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는 나야 모르지 임마.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이냐? 나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형님, 그럼 반대로 형님은 왜 우리 기숙사 한 번도 안 놀러 와요? 얘기를 했대요. 그쪽가. 야, 밤이면 다 피곤하니까 안 가지. 오늘 저녁에 놀러 오실래요, 형님? 형님, 제 방으로 좀 놀러 오실래요? 제가 술 사놓을게요. 그러니까 피곤해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내가 바보 아니에요, 형님. 솔직히 내가 이런 말하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얘기를 쫙 했대요. 어이구. 아저씨를 만났고 이 아저씨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 보면은 당신들 아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 말이 진짜냐? 그러더래요. 예. 형님, 내가 그러지 않고서야 형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와, 내가 그쪽으로 가나봐. 그러더래요.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거기다 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모르지. 진짜 몰라. 근데 우와, 진짜 귀신이 있나봐. 막 그러더래요. 그걸 보는데 역겹더래요. 내가 그런 데서 자는 거는 괜찮고 귀신이 있다 뭐 놀래고 있는 그 모습만, 와, 나는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하나? 막 이런 생각. 이제 형님하고도 더 이상 할 말 없네. 얘 내가 부장님한테 가서 따질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나는 솔직히 거기서 나 무서운 거 없다고. 그 아저씨랑도 나 이제 귀신이랑 친하다고. 무서운 건 당신들이겠지. 난 무서운 거 없다고. 난 일을 그냥 하란다고. 그러고 그냥 일을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그날이 일요일 날이었대요. 일요일 날 저녁에 저녁밥 먹고 한 7시 반 8시쯤 됐을 때 부장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부장님이 어이 똘비, 공장은 잘 지키고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똘비, 미안한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 주시라고. 그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쭉 어디로 오다 보면은 그 번화가 하나 있는 거 알지? 예. 그 번화가 옆쪽으로 가면은 공터 하나 있거든. 내가 전화 좀 하면 나 좀 데리러 와주게나?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부장은 그 아저씨랑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지금. 근다고 부장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오늘 한번 물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고 기다렸더니 11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안 잤어. 미안해. 많이 늦었어. 내가 술자리가 많이 늦었어. 안 잤어? 예. 어디 글로 갈까요? 그 회사 차, 그 1톤 차 가지고 글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 시동 걸고 갔대요. 쭉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부장님이 계시더래요. 그때가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었대요. 옷은 약간 두터워졌죠. 부장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부장님인가? 부장님 맞네 하고 차를 세웠대요. 부장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타시더래요. 그러면서 포터 더블캡 그런 차였대요. 뒷좌석까지 좀 있는. 가자. 날씨가 되게 쌀쌀하다. 그래갖고 예 하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 길 따라서 쭉 가봐. 내가 길 알려줄게. 예 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부장님한테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물어봐야 되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나으려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부장님이 야 저기서 좌회전 했대요. 또 쭉 가다가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서 약간 달동네빌 나는 쪽으로 본인이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 방향이. 근데 이제 룸밀러가 있잖아요. 차 가운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딱 가는데 귀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룸밀러를 이렇게 봤더니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래요. 뒤에. 순간 흠찔했지만 아저씨가 티내지 말라고 하니까 티 안 내고 운전을 했대요. 약간 이제 손이 달달달 살짝 떨리는 거예요. 손이
살짝 땀이 나면서 달달달 떨리는데 부장님이 야 똘비야 저기서 우회전 봤더니 달동네 쪽으로 차를 꺾으라고 시키더래요. 아저씨가 똘비야 그냥 가 가면 안 된다 똘비야 그냥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부장님이 우회전. 근데 이 똘비 입장에선 뒤에 기린이 타 있고 옆에 사람이 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을 좀 듣게 될 수밖에 없대요. 옆에 사람이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회전 해봐서 진짜 이상한 곳이면은 내려서 튀자. 그래서 우회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달동네더래요. 그냥 달동네. 좀만 쭉 들어가. 우리 집이 좀 외진데 있어. 약간 창피하네. 부장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면서 조금 더 쭉 들어갔더니 여기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내려서 봤더니 가로등이랑 켜져 있으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봤더니 달동네인데 이런 데 사신다고? 부장님이? 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부장님이 잠깐 통화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마을을 이렇게 보는데 아뿔싸 재개발할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집들이 가로등은 켜져 있대 불이 켜진 집이 없다. 집들의 창문이 깨져 있고 대문이 주저앉아 있다. 이게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보이더래요. 와. 이 동네는 사람이 없다. 이 마을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면 부장하고 나밖에 없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차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장님이 차 옆에 서가지고 잠깐 통화라고 전화를 이제 끊으시던데 부장님이 추운데 바지랑 윗 옷을 벗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 바지랑 위에 점퍼 안에 방역복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윗 점퍼를 다 벗어 제끼더니 그 방역복 모자 있잖아요. 모자까지 눌러 쓰더래요. 우리 그 반도체 공장 들어가면 있는 사람들 그런 옷 있잖아요. 언제 꼈나 손에는 글러브까지 껴갖고 그러고 서 있더래요. 부장님 뭐 하셔요? 그러니까는 부장님이 뒤쪽에서 뭘 하나 이렇게 빼시더래요. 빼는데 이제 날카롭고 크고 뾰족한 걸 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참 재밌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더라. 그러더래요 부장님이. 부장님 똘비 뒤쪽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지금 똘비가 서 있는 데가. 그러니까 부장님 옆쪽으로 본인이 가야 되는데 저러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부장님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저 진짜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저 그쪽 기숙사에다 박은 거 부장님이잖아요. 부장님이 그랬잖아요. 전 잘못 없다고요, 부장님. 그리고 그때 그 형한테만 얘기했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누구야? 빨리 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본인 쪽 막 성큼성큼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좁은 골목이었는데 똘비가 서 있는 데가 부장님 옆으로 지나갈 자신은 없고 옆에 대문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대문 쪽으로 본인이 들어갔대요. 예. 이게 약간 달동네다 보니까 담을 넘고 뒤에서 부장님은 막 쫓아오더래요. 잠깐 서 그러면서 담을 넘고 하다가 진짜 패가죠. 그때부터는 재개발 쪽이니까 한쪽에 약간 몸을 숨기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옆에 같이 쭈그러 앉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저씨가 길을 인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인도해준 대로 갔대요. 갔더니 달동네 보면은 집과 집들 사이에 뜬금없이 공터 같은 거 하나씩 나오는 그런 맹지 같은 곳들이 있대요. 그런 곳으로 본인이 와 있더래요. 그리고 옆에 담벼락에서 부장님이 일어나시더래요. 잘못됐다. 아저씨가 오란 대로 왔는데 이게 뭔 꼴인가. 근데 아저씨가 본인 옆에 서 계시더래요. 영가죠. 아저씨 영가가 본인 옆에 서 계시고 우측으로는 부장님이 서 계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아저씨랑 부장님이 같이 깨깨깨깨깨 그러면서 웃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아저씨 이게 뭔 상황이에요?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너도 참 재밌다. 김 부장 저건 사람같이 보이니 네 눈에는? 하면서 막 웃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저 부장 놈은 사람같이 보이더냐고.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때 다시 이렇게 가로등이 몇 개가 있으니까 보는데 부장님 눈이 풀려 있더래요. 아저씨가 웃으면 부장도 웃고 아저씨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부장도 무표정으로 있더래요. 아, 씨였구나 싶더래요, 부장이. 아저씨, 전 아저씨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저씨, 나 아저씨 억울함 풀어주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부장놈도 데리고 갈 건데 그냥 가기엔 아쉬워서 한 놈 더 데리고 가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 아저씨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재밌었어.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 예? 하고 그때서 밑을 보니까 삽질의 흔적들이 보이더래요. 오래전에 뭔가를 이렇게 급하게 파 묻어놓은 자리 같은 그 느낌. 이놈이 서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오늘 여기서 이 부장놈하고 너하고 내가 다 데리고 갈란다. 얘기를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 씨, 이러고 있는데 부장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더래요. 성큼성큼. 똘비가 거기서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진짜 이게 막 돌아서 하고 뛰어야 되는데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러면서 부장이 와가지고 본인을 잡고 이제는 뭔가 나쁜 짓을 해하려고 막 하는데 똘비 안주머니에서 부적이 떨어진 거예요. 부적이 떨어지고 나서 발이 풀리더래요. 본인이 그 부적을 보는데. 이 부장이나 아저씨가 없어진 게 아니고 발이 풀리니까 그때서야 똘비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보신 분들은 알 거래요. 이런 진짜로 달동네 한가운데 맹지에서 나갈 방향을 잡고 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래요, 이게. 예. 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담벼락 몇 개 뛰어넘으면 솔직히 많이 다쳤대요. 여기저기. 좁은 골목길 나와서 막 뛰다 보니까 다시 그 골목길이고 진짜로 막 뒤에서 아저씨가 막 부른 소리 나고 부장놈 뛰는 소리 나고 돌아버리겠는데 어찌어찌 뛰어가지고 큰 길가까지 나왔대요. 예. 회사차는 어딘가도 모르겠고 큰 길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지나가는 택시 부여잡고 어디로 가자고 말은 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기숙사로 못 가겠더래요. 기숙사로 못 가겠고 주머니에 돈이라고 해봤자 한 2만 원 정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버스터미널로 좀 갑시다. 얘기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미친놈 쳐다보면서 이 시간에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근처에 백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이긴 한데 네. 버스 타러 가시는 거 아니죠? 그래갖고 가시자고. 갔대요. 그래서 택시비 주고 몇 푼 남은 거 가지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서가지고 달달달달거리고 있다가 아침에 첫 차 열리자마자 일단 타 지역으로 나갔대요. 그냥. 타 지역 나가니까 아침에 공장장이랑 전화가 막 걸려오더래요. 받았대요. 처음 전화 온 거는 공장장이 아니고 다른 직원 한 명이 전화가 왔대요.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당신들은 물으면 안 된다고. 전무님하고 내가 통화하겠다고. 네. 내가 전무랑 통화하겠다고. 끊고 전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접니다, 전무님. 똘비.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부장이란 사람 이런저런 있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부장님도 나 글로 기숙사 넣은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나는 모르는 일이네. 자네가 지금 술을 많이 먹었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장이란 사람 출근했습니까? 출근했네. 예? 출근했다고요? 출근했네. 일단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끊었대요. 그리고 약간 친하게 지냈던 형 있죠. 그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이 얘기했지. 부장이란 사람한테 형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형이 일단 내가 말은 했지. 근데 뭐 때문에? 형, 내가 이런 꼴 당할 거 알고 있었어? 형도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야, 너 그쪽 기숙사에 있더니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네가 귀신씨하고 돌아버린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부장님 나오셔서 일하고 있는데 야, 네가 미친놈 아니야 지금? 야, 이럴 거 전화 끊고 전화하지 마. 끊더래요. 전화 끊고 나니까 내가 미친놈인가 싶더래요. 이젠.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대. 9시 넘어서. 사무실은 여직원이 있잖아요.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생산동 어디 똘비입니다. 아, 예. 딱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솔직히 얘기해 주시라고.
나 일단 그만둘 거고 얘기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 여직원도 목소리나 대답하는 톤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고. 참 글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너무 좀 허황된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 일단 안 나갈 거니까 정산이나 잘해서 입금시켜달라고 끊고 어찌어찌 이제 고향까지 내려온 거예요. 짐이고 나발이고 다 위에 있는데 내려오자마자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부적 써준 친구. 나 좀 데리러 와라. 터미널이다. 터미널? 알았어 갈게. 아무 말 않고 데리러 오더래요. 친구 차에 타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미친 거냐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나도 이런 일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퇴마나 이런 걸 할 깜냥도 안 되고 수껏해야 살짝 보이는 걸로 점사 보는 수준이긴 하다만 글쎄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주워들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씌어서 사는 것 같다. 아예 그냥 씌어서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내가 써준 부적일지 아니면 네 조상님이 도운 거일지 몰라도 일단은 네 다리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찾겠지. 데리고 갈 사람을. 일단은 야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와. 친구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맙다고 하고 게임방 형님한테 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더 이상 얽히는 게 싫었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봤더니 나만 미친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네. 무당한다는 친구를 제외하고서는 공장 사람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무당하는 친구가 또 하나 비방을 쳐준 게 뭐였냐면 본인 차로 데리고 공원 화장실을 데리고 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본인 차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하나 빼서 본인을 주더랍니다. 똘비를. 그 안에 빤스, 바지, 티셔츠 이런 게 다 들어있더래요. 네가 입고 온 거 여기다 다 버리고 가라고. 안 그러면 니네 집까지 쫓아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비방 쳐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날 이후로는 속 차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소시적에 시들무에서 얘기할 법한 일 하나 겪은 걸 들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야. 얘기가 너무 쫄깃하고 이런 맛이 없어가지고 쫄깃해? 걱정을 했는데 전 재밌게 들었는데 진짜 밉다. 자꾸 그러니까. 진짜. 와. 제가 그래서 돌비님한테 말씀드린 키워드가 네. 믿을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귀신도 믿을 게 못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 듣고 이분이 그때 잠깐 씌어서 이분이 미쳤던 건가 어쩐 건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 얘기만 들어봤을 땐 사람도 귀신도 믿을 게 못 된다. 잠깐만. 그러면 우린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 오로지 우리는 한 명, 우리 돌비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돌맨, 그분만이 진리이고 길이니 그분만을 찬양하라. 상상도 못했네요. 예. 여러분들 시들무에서 이렇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주예요. 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로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도 네. 사람도 믿을 게 못 되면 우린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거며 우리 뭘 믿어야 되는 걸까 했는데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또 대답해야 돼요, 제가? 돌맨.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돌맨이 아니라 동맨입니다. 동맨. 네, 동네꼬마님 맨. 근데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귀신이 나와도 그 귀신이 그냥 악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느껴지는 게. 정말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확실히 귀신 이야기를 해도 이거를 진짜 사이코패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만큼 너무나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귀족님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세상에 믿을 건 귀신도 사람도 아닙니다. 불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불곰님이 정말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와 주셨었죠. 바로 시골 동네 바보 아저씨라는 사연으로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이상한 것들,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남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겪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불곰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 때 적잖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불곰님은 뭐 그냥 나는 그냥 어릴 때 이야기지 뭐 이 정도인가요? 네, 뭐, 그죠. 근데 네.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한테는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보 아저씨의 정체는 정확히 뭘까? 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가 종료가 됐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다고 하셔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셨거든요. 저희 집안 큰할아버지. 그 나오셔서 그동안 고생했다 해갖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바보 아저씨는 무엇이냐?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보 아저씨가 이제 마을 수호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쫓아 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힘을 비축한다 해야 되나? 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그 바보 아저씨를 따라한 거죠. 아, 그 악한 존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따라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스며든 거죠, 그냥.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구나. 뭐 예전이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 옛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제 보면은 20년 전.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20년? 25년 전. 그때는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좀 충격을 먹었죠. 요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온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카톡을 바로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바보 아저씨가 큰 신은 맞았고 그것을 왜 네. 가만히 냅뒀냐 하면 한 번에 끌고 올라가려고 힘을 모아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사람의 육체 네. 영혼을 먹고 힘을 키워서 그 아저씨 흉내를 냈다고 하셨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힘없는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만 건드렸으면은 그분도 이제 어찌 못했는데 예, 한 번에 걷질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저를 건드려갖고 예, 저희 집안 조상님들이 다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구나. 못 참고. 네. 참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네.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만 건드렸으면은 자기는 그냥 계속 꾸준히 먹고 살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저까지 건드려서 조상님들이 많이 화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해요, 이게. 그죠? 네.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러면,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사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먹은 시점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한 중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심더 불금이에요! 이제 그때 이후로 영가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가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로 갔는가 무덤 앞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나서 댐 지어야 된다고 이사를 가야 된다 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처녀 귀신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기운만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싸지 했는데 이사하고 다음 날에 이제 친척들하고 다 와갖고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서 볼일을 보던 중에 처녀 귀신을 계속 놀래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계속 놀래키고 그러니까 언제 한 번 나타나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예. 너무 내가 죽겠다, 살기 죽겠다 해갖고 어느 날 다시 또 나타나길래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놀래키냐? 나 무서워 죽겠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무 오랜만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는 하진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돌이키지 말고 내 방에 찾아오면 그냥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가라. 제발 좀. 이래갖고 그때 이후로 좀 친해졌어요. 귀신이랑? 네. 처녀 귀신 누나였죠. 네. 그냥 누나로 할게요. 저는 누나라고 했거든요. 네. 그 누나 덕에 다른 귀신들이 안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올라고 하면 도망가고 올라고 하면 도망가고. 예. 그 처녀 귀신 누나가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 근처에는 없었어요. 예. 귀신이. 다른 집들은 뭐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귀신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하는데 저희 집은 유독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예. 근데 누나랑도 많이 친해져서 누나가 놀래켜도 이제 무섭지도 않고 그만해 학교 이 정도 될 정도? 그래갖고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산골짜기에서 오다 보니까 왕따였거든요. 아이고, 예. 산골짜기에서 와갖고 사투리 맞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투리가 심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저희 학교 근처에 보면은 포도밭이 있어요. 예. 포도밭이 있는데 거길 애들이 궁금하다고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등교하는 길에. 그래갖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느낌이 점점 싸하고 무서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재밌다고 포도밭이 이렇게 넓었냐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포도밭이 끝나는 무렵에 흉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 안 보이는데 엄청 무섭고 들어가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은? 예. 근데 이제 또 그때는 왕따라 일진 무리들이 끌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갖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면 맞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혼자서 무서워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애들은 저기 뭐냐 뭐 흉가 같은 게 있다 가봐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면 안 되냐고 네. 했더니 이제 일진 무리들이 들어가진 않고 다행히 저한테 이제 와갖고는 이게 미쳤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네. 가서는 이제 약속을 잡더라고요. 일요일 날이 되면은 저 흉가를 가보자. 나는 정말 궁금하다. 이때까지 흉가를 안 가봤는데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얘기를 못했죠. 아무래도 많이 맞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태예요. 일진 무리 애들이 저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먼저 들어가 봐봐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요, 그냥 저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뛰어가면 5분이고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학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면은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무서운 느낌은 드는데 귀신은 안 보이니 이게 그냥 집 자체에서만 느낌이 그런가 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집에 빨리 뛰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씻고 밥 먹고 누나가 항상 12시 되면 왔었거든요. 예. 귀신이. 제 방에. 예. 예. 저 같은 귀신보단 누나가 많이 친근해서요. 네. 기다렸어요, 누나를. 항상 계속. 그래갖고 기다리니까 누나가 12시 딱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물어봤어요. 누나, 내가 중학교 가던 길 포도밭이 있길래 그 끝에 가봤더니 무슨 흉가 하나를 봤다. 근데 거기를 친구들이 가려고 한다. 이거 가도 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사색이 되면서 저보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귀신 중에서 나쁜 놈이 산다. 아, 대장. 뭐 악귀라고 하더라고요. 악귀가 산다. 거길 왜 갔냐 하면서
아니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하니까 너 학교 끝나고 거기 근처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누나랑 약속을 하자. 거기 근처에 가지 마라. 누나가 지켜줄 수 있는 게 그거는 없다. 거기 가면은 누나도 장담을 못 한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 했는데 근데 걔들이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요일 날이 돼서 친구들이 다 저희 집 앞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또 끌려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뭔 귀신이 있길래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귀신은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귀신일까 하고 오. 궁금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갖고 그 푸드밭을 지나서 흉가를 가는데 또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무섭고 들어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얘기를 했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나는 다리가 지금 안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하니까 아 이놈 겁쟁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망가갖고 얘기를 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친구 2명만 남기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흉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흉가로 들어가서 지들이 한 30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하는 말이 뭐 흉가가 이러냐. 그냥 뭐 부서진 거밖에 없고 뭐 무서운 게 없다. 그냥 조금 춥긴 하더라. 뭐 난 귀신 볼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아 그때 막 친구 몇 명한테 이제 귀신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무서운 귀신은 아니고 그냥 일반 귀신이 달라붙어 있길래 아 어떻게 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제가 귀신을 보는 걸 몰라요. 네. 만약에 귀신을 보는 걸 알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것도 갈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하는 말이 야 너 나 보이지? 나 보이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계속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고 이제 친구들을 보고 얼른 내려가자. 여기 무섭다. 라고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귀신들은 내 친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 나 보이지? 너 나 보이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누나가 가지 말랬는데 아 결국은 귀신 붙어서 왔구나. 이러면서 안 보인 척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까지 가니까 갑자기 귀신들이 놀라면서 야 미안해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냥 아 미안해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일까 하고 예. 우리 집에 뭐 있나 해갖고 들어가니까 누나가 평소에는 낮에는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오, 예. 근데 낮에 대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누나가.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누나가 보이길래 누나 웬일이야? 낮에 모습을 안 보여줬었는데 왜 보여줬어?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약간 화난 듯이 저를 이제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무 말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니까 막 혼내세요. 너 내가 가지 말랬지. 내가 가지 말랬는데 왜 갔냐고. 아니 아무리 친구들이 때리고 퍼맞아도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라고. 너 지금 걔한테 찍혔다. 걔가 너를 좋아해서 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생각 중이다. 거기 가갖고 왜 네가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는 아니 그냥 나 친구들한테 맞을까봐 그냥 갔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온 귀신들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온 얘들이다. 걔가 보내서 너는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누나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거면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밖에서 일어난 거면 도와줄 수가 없다. 오. 그냥 내가 다른 귀신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들 부하들이 달라붙으면은 쫓아내게끔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뛰어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우선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미안하다라고 해갖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또 누나가 됐다 해놓고 이제 막 깔깔깔 서로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누나가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엄청 오래되신 분이라서 예.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장난도 쳐보고 싶고 막 그래갖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갖고 그 일요일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그냥 그 귀신은 쫓아왔던 게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마을 귀신들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각자 집에 조상님들만 있는 것만 보이고 네. 다른 귀신들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가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 뒤를 봤는데 저한테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누나 이름을 말하면서 걔가 말한 쟤냐 하면서 제 주변만 지켜주면 된다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좋다 하면서 막 지켜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학교에 무사히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귀신들이 학교 근처는 못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원래 학교에도 귀신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누나가 해결해 준다 해서 네. 이게 학교에도 귀신이 안 보일 수가 있구나.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따라 일진들이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괴롭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루 있다 멀다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해야 되는데 유독 그날따라는 때리는 것도 없고 괴롭히는 것도 없고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너무 좋다. 학교 다니기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눈치를 봤죠. 우선은 학교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괴롭힐 것 같아갖고는 일부러 제가 항상 늦게 가거든요. 얘네들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일진 중에 유독 저를 더 많이 괴롭히고 유독 저를 때리는 애들 2명이 안 가고 저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쟤네들이 왜 안 가지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나를 또 괴롭히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같다. 분명히 학교를 나가면 또 집에 가기 전까지 또 괴롭히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나오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제 팔을 한쪽씩 잡더라고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게 학교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포도밭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딱 멈춰섰어요. 제가 그래도 등치도 있고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배워갖고 쌀 한 가마니 정도 들 수 있는 힘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라고 하면 옛날로 치면 80kg짜리예요. 네. 그걸 들 수 있는 몸인데도 저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계속 그 포도밭길 안으로.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뭐지? 그래갖고 걔네들 이름을 불렀어요. 야, 1돌비 2돌비 막 하면서 불렀거든요. 나줘 하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한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흉가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오싹오싹 느낌이 들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막 하는데 점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흉가 안까지 들어가니까 그때 와서 보이더라고요. 그 악기라는 놈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끔찍했어요. 예. 상체는 사람, 하체는 뱀. 예.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귀신인가 욕인가 막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잘 왔다고. 너는 어떻게 왜 몰랐냐? 얘네들 내가 홀렸다. 홀려서 데리고 왔다. 오랜만이 젊은 것들 먹는데 너는 유독 더 맛있어 보여서 너를 일부러 끌고 왔다. 너는 나중에 먹을 거니까 저기 옆에서 기다려라
하더니 이제 일돌비한테 다가가서 연기를 천천히 먹는다고 해야 되나? 흡수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빨려가는 느낌 보이는 거예요. 친구 영이 조금씩 정말 무섭다. 이제 큰일 났다. 아,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나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일돌비를 이제 죽음에까지는 안 먹더라고요. 많이는 먹기는 했는데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돌비를 먹고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를 먹기 위해서 간식들은 조금씩 먹어놔야 된다. 너를 먹고 나면은 얘네들 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고 이돌비는 딱 중간 느낌? 일돌비보다 덜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덜 먹고 이제 딱 저를 보면서 아 이제 너를 먹을 차례니까 일로 와라 하는데 못 가죠.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천천히 다가오는데 너는 특이한 놈이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너처럼 이렇게 맛있는 영은 처음 본다. 그래갖고 막 다가오는데 저는 근데 그때 생각이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가구나 하고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악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온 느낌이 진짜 기절은 하고 싶은데 기절은 못하겠고 하는 두려움이랑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기는 갑자기 아니 당신이 왜 막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길 왜 와? 하면서 그러다가 저도 무서운 느낌이 드니까 이 느낌 뭐지? 얘보다 강한 귀신이 있나?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선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 악기는 이제 저 뒤에서 하는 말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만 있고 그래갖고 도대체 뭐지? 하고 싹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누나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무섭게 하고 저는 누나가 지금도 이제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내가 말했지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 오면 네가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너희 집 아니면은 못 도와준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엔 여기로 와버리냐고. 그래서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발발발 떨고 있고 그 악기는 막 미안하다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 악기 보고 하는 말이 이 애들 풀어주면 나는 조용히 갈 건데 만약에 이 애들을 네가 먹겠다 하면 나는 너를 먹겠다.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면은 이 애들 먹으라. 안 그러면은 이 애들 풀어주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래갖고 그 악기는 알겠다. 미안하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얘는 먹고 싶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하는 말이 얘는 내 친동생 같은 존재다. 네가 먹게 되면은 나는 너를 찢어 먹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알겠다. 나는 얘네들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나면은 일체 건든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 누나가 가자라고 한 동시에 제 몸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느낌도 다 사라지고 그냥 가자 한마디 했는데 풀린 느낌. 그리고 친구들은 기절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질질 끌고 갔어요. 제가 누나가 이제 안 도와주겠다. 니네들이 여기를 자초한 거니까 나갈 때는 니네들이 나가라. 대신 쟤네들이 너한테 붙을 수는 없겠는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걔네들 끌고 가는데 그냥 축 처지면은 아무리 몸이 가벼운 남자애 2명이라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럼요. 그래갖고 질질질 끌고 포도밭 끝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진정하려고 주변에 앉아있었죠. 누나 보고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만 하고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두 명이 깨더라고요. 그 두 명이 깨고서는 야 뭐야 저녁이네? 야 왜 우리 누워있냐? 또 묻어져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보면서 저도 흙이 묻어있으니까 야 너랑 우리랑 설마 싸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갑자기 나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기절했어 라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걔네들은 아 그래?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네. 당연하다시 그래 알았어 우리 갈게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누나를 딱 쳐다보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에휴 내가 저것들을 왜 살려줬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누나한테 고맙다고는 했어요. 살려줘서. 네. 친구들도 살려줘서 고맙다 하니까 됐다 얼른 집에 가자. 너 집에 가면 너희 아버지한테 엄청 맞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노발되고 난리 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살았다. 그냥 그 살았다는 안도감에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신나게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흙탕물에 뒹군 것처럼 온몸이 그랬고 찢어진 구역도 있고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냥 엎어지고 돌에 머리 찍어갖고 기절했다가 내 머리 만져봐라 혹도 있다. 혹이 이제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예. 무사히 넘어가고 밥 먹고 씻고 누나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오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막 혼내세요. 네가 안 봐도 될 모습을 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동생같이 친동생같이 여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누나 보고 아이 괜찮다 미안하다. 누나 그런 모습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안 봐도 될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누나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악기가 어떻게 생겨났냐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집이 예전부터 뼈대 있는 가문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6.25 전쟁 때부터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많이 해해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을 이제 아예 허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허물었는데 하얀 백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백사를 풀어줬으면은 괜찮은데 그 백사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인부들이 백사가 몸에 좋다는 거 알고 그 자리에서 구워 먹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백사가 한이 맺히니까 그 인부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족저기마다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아예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악기로 변한 거죠. 예. 원래는 조금만 더 오래 살고 조금만 더 가만히 있었으면은 백사에서 승천하면 이묵이 용이 되는 건데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방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나는 오래전에는 악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는 악신이었다. 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한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만 꼬셔갖고 정의를 많이 빼먹었다. 오. 근데 한이 조금씩 연해져서 나중엔 이게 잘못된 것이라 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 그래서 누나는 악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도 많이 선행을 베풀고 했는데 너로 인해 덕을 볼 수 있으니까 제발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고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데 좀 예. 시시해요 이게 잘. 예. 오, 아니. 이런 것도 네. 있구나 싶네, 진짜. 너무 짧아갖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고 좀 고민 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사고를 안 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고는 쳤죠. 잠깐만. 그러면 계속 그 네. 이후로도 도와주시는 쪽에서 계신 거예요? 네, 계속 도와주시다가 이제 네. 20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셔갖고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그 흉가를 다시 갔어요. 예. 포도밭 흉가를. 거길 가서 걔한테 물어봤죠. 누나가 안 보인다. 어디 간지 아냐. 그랬더니 그 아기가 하는 말이 공부를 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덕을 많이 봐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부가 끝나고 나오면 신이 아닌 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악기보다는 강한데 신보다는 약한 존재, 딱 그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런저런 도와주고 막 해갖고 덕을 많이 봐서 뭐 산신 근처에 가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끔 너한테 찾아간다고 하니 그때 얘기를 해봐라 하고 제발 좀 가라. 제발. 너 때문에 인간들이 안 온다고 해갖고 알았다 하고. 근데 아직도 있어요 그 귀신.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다고요? 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 잡아먹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흘려서. 그 누나 덕인지 몰라도 예.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건 없고 오히려 이쪽엔 흉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악신이 하는 말이 너처럼은 아닌데 너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오면 잡아먹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참기가 힘들다. 너야 그분의 힘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너를 건들 수는 없지만은 다른 얘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너와 비슷한 느낌이 오면 무조건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불곰님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방금 전에 흉가의 그 느낌을 없애서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와 여기는 진짜 무서운 흉가야 이렇게 알려진 곳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런 데는 일부러 덫을 놓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감이 없진 감만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곳을 찾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되게 맛있는 냄새를 풍긴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갔어요. 곤지암 정신병원. 거길 가셨다고 불곰님이? 네, 고등학생 때 제 친구더라고. 왜 그러실까 진짜. 아니 고등학생 때 제가 또 왕따라서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그때도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무당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상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일반 사람들하고 인간사가 안 좋을 거래요. 항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흉가 뭐 혹은 여기 진짜 무섭다더라 여기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더라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맞네요. 네. 찾아가지 마세요. 야 일단은 불곰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굉장히 순수하시구나. 근데 순수할수록 귀신을 잘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는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고 귀신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근데 대부분이 다 뭔가 순수함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수함을 남들이 무시해요. 되게 순수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거를 에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를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재미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느껴요. 다행이시네. 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누가 지어서 해보세요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말 못해요. 맨날 해봐요 못해요. 왜냐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아니면 정말 들어보지 못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런 게. 저만의 그 촉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좀 걸로. 어렵네요. 네, 아니에요. 오늘 불곰님 그래도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바쁘신 네.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너무 듣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세요? 좀 믿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난 너무 재밌어. 나만 재밌으면 돼. 저는 이제는 2단계예요. 안 믿겨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재밌으면 되지, 뭐.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불곰님 이야기는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